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방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도 의자를 활용해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의자 맨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기타 소근육 운동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교육 영상은 의자를 활용해서 근력 위주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자 근육 운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한국말에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기습과는 역효과가 나요. 미세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체형이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점점 구부러지는데요. 구부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를 안정하게 유지를 하고 상체의 자세도 바로 잡아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상체를 꼿꼿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잡는 거죠, 의자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굉장히. 네. 쉬운데요? 근데 아주 좁게 가니까 조금 더 무관절 힘이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운동은 무릎 앞쪽 이 근육에 굉장히 몇 번 정도 하나요? 한 번에 한 10번 정도.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 지금 허리를 지금 의자 끝에 약간 앉은 상태에서 고관절부터 이 요추 그리고 허리 등판 자체가 곧게 펴져 있어요. 일직선에 가깝게. 그리고 팔은 이 의자 뒤쪽에 옆쪽을 잡아줌으로써 상체를 고정시켜주고 약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꼭 의자 옆쪽 뒤쪽을 잡아준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잡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돼서 자세가 많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자 옆쪽을 잡아주시고 엉덩이 위치는 둔부 위치는 의자 끝에 앉아주시고 한쪽 발은 기역자로 지금 이렇게 무릎이 기역자로 꺾여 있죠. 기역자로 세워주시고 운동하는 발은 무릎을 완전히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들어준 상태입니다. 한 번 할 때 10회 정도 들어서 올렸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셋. 발끝을 최대한 무릎 쪽으로 가까이 붙여준 다음에 다시 접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양쪽을 발끝 세우고 젖힌 상태에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5 정도 버텨주고 내려주는 동작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벅지 전면부 대퇴 삼두근 쪽에 이 허벅지 앞쪽 대퇴 삼두근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허리를 구부리고 하게 되면은 우리 경관절, 어깨 관절이 무릎 쪽에 가까워지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세우게 되면 이 코어 쪽이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하체를 들어 올릴 때 이 복근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코어 쪽에도 자극이 들어가고 허벅지 근육에도 자극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래서 허리를 꼭 펴주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곧게 펴준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주시는데 아까 보셨듯이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5초 정도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텨주고 내려주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작 자체가 빨리 들었다 빨리 내렸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천천히 하시면 천천히 하는 게 좋군요. 지금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동작을 절대로 들고 내리는 동작에서 그 과정에서 속도가 다리 무게가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주고 끌어올리고 올릴 때도 끌어올리는 느낌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 내릴 때는 자, 그 동작 멈춘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는 거. 허벅지를 위로 들어 올리고 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자세에서 자, 두 번째 운동은요. 허벅지를 천천히. 자, 동일한 자세예요. 동일하게 의자 끝에 앉고 상체 양팔 곧게 펴서 뒤쪽을 잡아서 상체 지지해주고 두 무릎을 모두 직각으로 접은 상태로 앉은 상태에서요. 위로 들어 올리고 무릎을 올리는 동작입니다. 아까는 다리를 폈어요.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준 동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양발 모두 직각으로 무릎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위로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초 유지하시고 5초를 유지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그렇죠. 자, 이 동작이 골다공증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자, 엎드려서 다리 뒤로 드는 동작들은 주로 엉덩이 근육, 자, 그다음에 측면 근육을 많이 방어하는데 반해서 이 동작은 주로 고관절, 골반 부위의 앞쪽 근육과 무릎의 그 대퇴부 앞쪽 근육을 방어하는. 이저 골반과 앞쪽 대퇴부, 이 앞쪽 부위가 강화가 되면 걷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경사가 되는데 좀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네. 자, 그럼 이 동작을 한번 같이 처음 동작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동작부터. 자, 처음 동작부터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볼게요. 자, 한 번씩 해볼까요? 한 번에 되게 주의할 점 뭐가 있나요? 많이 꺾어서 들어 올려주시고. 특별히 좋아할 점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정도 유지하실 때 항상 보면 호흡을 멈추시게 되는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한 번 더. 힘을 주신 상태에서 숨을 멈추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숨을 참기보다는 들고 내릴 때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을 호흡을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진행형으로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호흡을 한번 멈춰봤더니 자, 이제 다리를 구부리십시오. 네, 올라가네요, 혈압이. 숨을 참게 되면 이게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해서 숨을 참는 호흡법은 오히려 우리 체내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순환계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에 안고 계시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참기보다는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에너지 대사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호흡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들어서 하나. 다음 두 번째 운동은 무릎을 들고 버티고 내리기. 더 천천히. 자, 무릎 올리기 운동은 제가 예전에도 그 의자 체조 동작에서 많이 알려드렸던 운동이에요. 이 무릎을 올리는. 그런데 무릎을 올릴 때 그 엉덩이 위치가 의자 끝에 앉는 이유는요. 엉덩이가 의자 끝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조금 더 의자 바깥쪽으로 나온 상태에서 동작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게 되면 무릎이 의자 끝에 걸치게 되면은 동작을 했을 때 이 대퇴 이두근 쪽이 의자에 걸쳐서 동작이 크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 이두까지 의자 밖으로 나오게, 여기 대퇴 이두를 의자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대퇴 이두의 움직임이 자연적으로 조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 범위를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자 끝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두근이 의자에 딱 걸쳐 버리면은 운동 범위가 제한이 생겨요. 제약이 생기면은 운동했을 때 효과를 크게 못 보겠죠. 그래서 의자 끝에 엉덩이 위치해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자 운동하실 때 특히 무릎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실 때는 의자 끝에 앉으셔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대신 이 상체 팔이 양팔이 뒤쪽을 잡아줌으로써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지지대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양팔이 지지대 역할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처음에 기본 자세, 의자를 단단히 잡고 몸통을 편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떻습니까? 정확한 동작 어떻게 숙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시니어분들에게 뭐 교정을 해줄 때 여러분들도 좀 자세하게 그 교정을 받아보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참고로 이 운동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이 운동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효과가 있지 젊은 층의 분들한테는 오히려 운동 효과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함으로써 고관절에 약간의 자극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해주시면 좋고요. 시니어분들이 했을 때 더 큰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직접 지도하는 교육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가슴을 쭉 펴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뭐 너무 많이 처음에 올리실 필요 없고요. 한 10cm 정도만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지금 느끼실 수가 있죠. 숨은 천천히 계속해서 쉬십시오. 숨을 참지 마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자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하시고 내리시고요. 내린 상태에서 5초 정도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근육이 힘을 썼다가 다시 영양 공급을 받을 시간을 줘야지. 내릴 때는 이렇게 뒤꿈치가 그대로 이렇게 걸쳐서 치는 거는 조금 별로 좋은 동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접었을 때는 충분히 이 발표면이 지면에 모두 다 닿아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휴식을 줘야 되는데, 뒤꿈치만 닿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이 아니에요. 이제 불완전 휴식이 되면은 운동을 완전하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무릎이 꺾였을 때 이 대퇴 삼두근 쪽이 완전히 이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이 무릎을 펴면서 대퇴 삼두근이 수축이 됐단 말이에요. 대퇴 이 전면 앞근육이 수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완이 된 다음에 이완과 수축이 골고루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내려놨을 때 여기 물론 선생님께서 운동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절의 움직임 이런 거 좀 잘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완전한 휴식을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왜 발표면이 지면에 완전히 닿아야 되냐면, 무릎이 완전히 접혀 들어가야 삼두근 쪽에, 대퇴 삼두에 완전한 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 정확히 반복이 돼야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다음에 운동하실 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쭉 펴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네. 무릎 쪽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그 영향. 네, 그 영향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운동은 우리 저희가 병원에서 무릎 수술한 환자한테 굉장히 많이 시켜요. 예,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은 병원에서 처방하기는 심하게는 300번까지 네. 지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술 이력이 있다고 했어요. 무릎 수술 이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냐. 그런데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하셔야 되는 운동이 바로 지금 하시는 운동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맨몸으로 합니다. 뭐 도구나 뭐 중량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이, 밴드를 활용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성이 크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동작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무릎을 펴서 이렇게 근육의 수축과 그리고 무릎을 접어주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무릎 주변,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단련이 되면서 오히려 무릎을 좋게 하는 거예요. 무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약화되면서 무릎이 더 안 좋아져요. 네. 자, 일단 똑바로 쓰시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준비 자세 해보십시오. 자세 똑바로 잡으시고. 네. 이때 정확하게 상체를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상체가 딱 세워진 상태에서 코어의 개입에 의해서 하체를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너무 또 과신전 돼버리면은 복부에 근력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하체 움직임만 움직이게 되면은 관절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안정화근이나 중립하근의 그 개입이 없어져요. 안정화근과 중립하근이 같이 개입이 돼야 동작이 쏠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동작,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힘을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을 자연스럽게 빼시고 천천히 일단 뻗으십시오. 들지 말고 무릎에 댄 상태에서. 자, 들기 전에 일단은 뻗은 상태로 자세를 일단 잡고, 발가락은 이렇게 일단 세워준 상태에서 코인 시켜주시면 안 돼요. 코인은 이제 발끝을 앞으로 밀어준 상태인데, 오히려 이 동작은 발끝을 무릎 쪽으로 잡아 당김으로써
잡아당김으로써 이 정경골과 함께 대퇴 삼두근, 무릎 전면 근육을 수축을 시켜주는 게 일단 주 목적이에요. 들어 올렸을 때. 뻗고 발목을 올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되시면 너무 많이 되죠. 네, 너무 많이 들지 말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셋, 넷, 다섯 하고 5초간 버티시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최대 10초까지 하셔도 됩니다. 쉬십시오. 5초 정도 쉬시고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발목 근육 있잖아요. 굉장히 접히니까 굉장히 땡기거든요. 아, 뒤가. 뒤쪽 종아리가요? 예, 예. 네. 이게 이제 뒤쪽 그 종아리 근육하고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데 아마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예. 좀 많이 그 단축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시면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육의 인대나 거는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안 하시게 되면은 많이 단축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따로 추가로 또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근육이 단련이 되려면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축 동작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딱 멈춘 상태로 버텨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확실하게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완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동작, 완전하지 않은 동작으로 애매하게 쉬시게 되면은 운동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고는 했지만 그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정확한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무릎 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올리기 동작 같은 경우에도 꼭 허리를 곧게 세우고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그 동작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 근력으로 잡아주고 내려놓는 느낌이지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근력을 활용해서 끌어올리고 끌어내려주는, 놓쳐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힘으로 내려놓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